일단 많은 분들이 겨울이니까 손발이 차갑지 뭐 하고 가볍게 넘기시는데 사실 수족냉증은 계절이나 장소 상관없이 손발이 얼음장처럼 식어 있는 상태라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일상생활에 불편할 정도로 지속되는 게 문제입니다. 그럼 수족냉증을 방치하면 어떻게 될까요? 손발이 차가우니까 심장은 말초까지 혈액을 더 보내려고 더 무리하게 펌프질을 하게 되고 교감신경은 스트레스를 받아서 계속 긴장한 상태를 유지하게 되죠. 시간이 지나면 몸 전체가 긴장 모드가 됩니다. 이러다 보면 정작 회복이나 재생에 쓸 힘이 없어져 버리고 결국 손발 감각이나 저림이 만성적으로 생길 수 있습니다. 심지어 혈액순환이 오랫동안 되지 않으면 이게 뇌혈관까지 영향을 가서 혈관성 치매 위험이 올라간다는 이야기도 있고요. 또 체온이 제대로 올라가지 않으면 면역력이 툭 떨어져요. 예를 들면 소화가 안 되거나 생리 주기가 어긋난다는 식으로 요즘 왜 이러지 싶은 증상들이 이유 없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결국 단순히 손발이 차가운 정도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수족냉증이라는 어쩌면 작은 증상에서 시작해서 도미노처럼 연쇄적으로 일어나면서 몸속 균형이 이제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냥 난방 빵빵하게 틀고 두꺼운 양말 신으면 괜찮아지지 않나 라고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만약 손발이 차가운 게 정말 추위 때문이었으면 이미 해결이 되셨을 거예요. 하지만 보통 수족냉증은 한두 번의 보온으로는 잘 안 나아집니다. 왜냐하면 이 증상의 원인이 단순한 혈액순환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인데요. 결국 중요한 건 손발만 잠깐 덮이는 게 아니라 온몸이 순환이 잘 돼서 속안이 진짜 따뜻해지는 이런 상태가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려면 왜 수족냉증이 생기는지 그리고 나는 어떤 이유에 해당하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나에게 맞는 맞춤형 회복법을 적용하실 수가 있어요. 우리가 막 심장이 약해서 피가 끝까지 못하나 정도로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은 심장보다는 우리 몸의 여러 곳에서 열이나 피가 막히는 상황이 많습니다. 물론 가장 쉽게 생각나는 건 혈액순환으로 인한 체온의 문제일 텐데요. 몸이 전반적으로 차가워지면 말초혈관이 쉽게 수축되고 손발처럼 멀리 떨어진 끝부분까지 혈액이 잘 돌지를 못하게 되죠. 그래서 다른 곳은 괜찮은데 손발만 유난히 시리다고 느끼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복부냉증입니다. 위장이나 자궁이 차갑다고 표현할 때가 있잖아요. 몸의 중심부가 온기를 지켜주지 못하면 손끝이나 발끝 같은 곳은 더 냉해질 수밖에 없거든요. 평소에 소화가 잘 안 되고 배가 자주 불편하신 분들이라면 수족냉증을 겪는 빈도도 확실히 더 높아지게 되죠. 복부 온도가 떨어지면 혈액순환뿐만 아니라 소화 흡수 능력까지 떨어지기 때문에 다시 수족냉증이 심해지는 악순환이 반복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원인은 상열한, 즉 위는 열이 몰리고 아래는 냉한 상태예요. 스트레스나 화, 긴장 같은 것들이 가슴 위쪽에 열을 쌓아두고 발이나 다리 쪽에는 열을 거의 못 보내게 되는데요. 그러다 보면 머리는 뜨거운데 정작 발은 차갑게 식게 됩니다. 이런 분들 특징이 밤에는 가슴이 답답하고 얼굴이 화끈거려서 잠을 설치게 되시고요. 어렵게 잠이 들어서 자다 보면 새벽에는 발이 시려서 뒤척이는 경우가 또 많습니다. 네 번째는 체액 부족입니다. 말 그대로 혈액과 체액이 충분해야 따뜻한 피가 이 말초까지 다 닿을 텐데 물을 적게 마시거나 다이어트로 영양소가 부족해지면 손발까지 온기를 보내기가 어려워져요. 특히 피부 건조나 변비가 잦은 분들은 이 문제를 꼭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평소에 커피나 찬 음료에 너무 익숙해지면 혈관이 수축돼서 더 춥게 느껴질 수도 있으니까 미온수나 따뜻한 차로 바꾸는 것만으로도 수족냉증이 나아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초혈관 자체가 손상되거나 노화되는 경우입니다. 당뇨나 고지혈증, 갑상선 저하증 같은 병이 있으면 모세혈관이 잘 망가져서 조금만 추워도 손발이 얼어붙고 작은 충격에도 감각 이상이 생기기가 쉬워요. 이럴 때는 아무리 외부에서 열을 공급해도 손끝 발끝이 금방 식어버리니까 힘들 수 있습니다. 결국 수족냉증을 해결하려면 왜 내가 손발이 차가운지를 먼저 알아야 합니다. 원인을 정확히 모르고 핫팩 붙이고 난방 세게 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하시면 오히려 증상이 심해질 수가 있어요. 아직 초기에 손발이 잘 차가워지네 이렇게 싶을 때 원인을 좀 찾아보시고요. 거기에 맞춰서 생활 습관을 바꾸면 충분히 개선할 기회가 생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혈액순환과 체온이 떨어져 있으면 저녁에 스트레칭이나 가벼운 운동을 좀 해주시는 게 좋고요. 복부가 차가우신 분들은 생강차처럼 속을 따뜻하게 해주는 식품을 드시고요. 상열 하한이신 분들은 반신욕보다는 족욕이 효과적입니다. 그리고 가볍게 어깨와 등 스트레칭으로 윗열을 좀
내려주시면 더 좋고요. 말초혈관 손상이 의심되면 기저질환 치료와 근력 운동이 필수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생활 습관을 개선하는 것 말고도 수족냉증을 조금 더 빠르게 완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수족냉증이 있으신 분들이 드시면 정말 좋은 3가지 음식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비싼 영양제나 보약 같은 거 말고도 이 음식만 드셔도 정말 많은 분들이 금방 좋아지시니까요.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이런 재료들이니까 꼭 한 번씩 드셔보시면 좋습니다. 첫 번째는 계피입니다. 계피는 흔히 수정과나 디저트에 들어가는 향신료로 알고 계시잖아요. 사실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이 계피에 몸을 따뜻하게 해주는 성질이 있어서 혈액순환에 아주 효과적입니다. 계피 속에는 신남알데하이드라는 성분이 혈관을 확장시키고 혈액 흐름을 원활하게 만들어주거든요. 특히 차로 마시면 온몸에 따뜻한 기운이 돌면서 손발이 차신 분들에게는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손발이 차갑다고 하시는 분들한테 커피나 차를 드실 때 계피가루를 한 꼬집 넣어서 드시거나 생강과 함께 끓여서 계피 생강차로 드시라고 이렇게 말씀을 많이 드리고 있어요. 매운 향이 싫으시다면 꿀을 살짝 넣어서 드시면 더 맛있게 드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부추입니다. 부추의 별명이 몸속의 천연 보일러잖아요. 부추 안에 들어있는 황화아릴 성분이 신진대사를 활발하게 만들어주면서 우리 몸 중심 온도를 올려준다고 합니다. 특히 최근 호르몬 변화나 빈혈로 인해서 손발이 차신 분들한테는 상당히 좋습니다. 레시피는 편하게 드시면 되는데 비빔밥을 드실 때 부추를 넣어서 드신다거나 찜이나 탕을 끓일 때 부추를 같이 넣으시면 좋습니다. 대신 부추는 너무 많이 익히지는 마시고요. 적당하게 조리하시거나 무쳐서 드시는 게 알싸한 향과 함께 영양소를 더 살릴 수 있으니까 너무 익히는 거는 피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마지막은 대추입니다. 대추는 천연 신경 안정제라고 불릴 만큼 스트레스와 교감신경 흥분을 가라앉히는데 도움이 됩니다. 교감신경이 높아지면 말초혈관이 수축하면서 손발이 더 차가워지니까 이걸 완화해주는데 역할이 꽤 중요한 셈이죠. 대추차를 하루에 한두 잔씩 드시면 스트레스가 줄면서 손발이 덜 시린 느낌을 받으실 수가 있어요. 아니면 그 전자레인지에 한 1분씩 앞뒤로 살짝 돌려서 대추칩처럼 바삭하게 만들어서 간식처럼 드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확실히 몸이 노곤해지는 느낌이 들면서 밤에 숙면하기에도 도움이 되거든요. 다시 정리하면요. 계피는 혈액순환을 도와주고 부추는 중심 온도를 이렇게 올려주고 대추는 스트레스성 냉증을 이렇게 완화시켜주는데요. 내가 어디에 안 좋은지에 따라서 3가지 중에서 한 가지를 좀 먼저 드셔보셔도 되고요. 나중에는 계피차와 부추유리, 대추차를 꾸준히 드시면 손발만 잠깐 데워지는 게 아니라 몸에서 열이 계속 나는 것 같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건 급한 마음에 한꺼번에 너무 많은 양을 이렇게 드시기보다는 하루하루 조금씩 꾸준히 드시는 게 가장 좋아요. 계피차는 가볍게 하루에 한두 잔, 부추는 한 줌 정도씩 식사에 곁들이시고요. 대추차나 대추칩은 간식이나 자기 전에 그냥 살짝 이렇게 드시는 걸로 하시고요. 이렇게 몇 주만 지속해도 손발 시림이 훨씬 줄어드는 것을 체감할 수 있을 겁니다. 수족냉증의 원인과 해결 방법, 그리고 몸이 따뜻해지는 3가지 음식을 말씀드렸는데요. 마지막으로 아주 간단한 동작으로 손발을 따뜻하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제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권해드리고 싶은 건 손목, 발목 스트레칭이에요. 의자에 앉아서라도 손목과 발목을 위로 3초, 아래로 3초 꺾어주는 동작을 10번씩만 해보세요. 혈액이 훅 돌면서 손발이 조금 따뜻해지네 라는 느낌을 바로 느끼실 수 있거든요. 제가 계속해서 강조하는 점이 손을 겉에서부터 따뜻하게 할 생각보다는 안에서 피가 돌아서 손이 점점 따뜻해져야 한다는 점인데요. 이 동작만으로도 엄청 간단하게 손에 있는 혈액순환 을 도와줄 수가 있으니까 정말 쉽고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꼭 추천해 드립니다. 두 번째는 손톱 지압도 생각보다 효과적이에요. TV를 보실 때나 지하철로 이동을 하실 때, 지금처럼 유튜브를 보실 때 엄지검지로 반대 손에 있는 이렇게 손톱을 지압을 해주시는 건데요. 각 손가락마다 한 5번 정도씩 해서 손끝 뿌리부터 끝까지 이렇게 지압을 해주시면은 이것도 굉장히 시원합니다. 막혀있던 말초혈관이 살살 풀리면서 손이 따뜻해지실 겁니다.
마지막으로 알려드릴 건 모세혈관 운동인데요. 바닥에 누워서 팔과 다리를 쭉 들어 올리고 파닥파닥 물고기가 듯이 가볍게 이렇게 흔들어 보세요. 처음에는 좀 웃길 수 있는데 그 모세혈관을 자극해서 말초까지 피가 잘 돌게 만드는 효과가 큽니다. 하루에 몇 분만 해도 손발이 훨씬 덜 시린 걸 느끼실 거예요. 이렇게 제가 수족냉증에 좋은 동작들을 알려드렸는데 정말 쉽고 간단한 동작들이라서 꼭 해보시기를 추천해드리고요. 결국 핵심은 몇 분이라도 꾸준히 하는 것이 좋다는 겁니다. 만약에 한두 번 정도 해보시고 그냥 별로네 하고 그만두지 마시고요. 조금이라도 나아지겠지라는 생각으로 계속 습관을 들이시면 어느 순간 손발이 차갑다고 하는 걸 못 느끼고 있었네 하고 깜짝 놀라실 거예요. 지금까지 수족냉증의 대표적인 원인부터 도움이 되는 음식과 생활 습관들을 쭉 살펴봤는데요. 결국 수족냉증은 손발만의 문제가 아니라 몸의 전체적인 균형과도 되게 깊이 연관이 되어 있다는 게 핵심입니다. 손발이 시릴 때 외부에서 온도만 높이려고 하면 정작 내부장기나 혈관 같은 건강은 방치하게 되거든요. 그 계피, 부추, 대추 같은 따뜻한 식재료를 꾸준하게 드시고요. 손목, 발목 스트레칭이나 반신욕 같은 방법으로 내 몸 안 안팎에서 동시에 열을 만들어줘야 정말 따뜻해진 손발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물론 모든 방법이 하룻밤 사이에 효과를 내진 않을 수 있어요. 특히 이미 손발 저림이나 만성 피로가 심하신 분들은 갑상선이나 당뇨, 빈혈 같은 기저질환이 숨어 있을 수 있으니까요. 병원에 가셔서 전문적인 상담을 받으시는 걸 추천해 드립니다. 오늘 영상은 병원에 가기는 애매하고 집에서 쉽게 해결할 수 없을까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작은 습관과 변화로도 바꿀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제 채널에서 건강과 관련된 정보를 말씀드릴 테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궁금한 점은 댓글로 알려주시면 저도 함께 고민하고 좋은 팁을 많이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